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니, 이런 영화 같은 나라가 정말로 존재했다고요? 한국으로 억지로 파견온 외국인이 해질녘 터미널 모습에 경악한 이유. 여기 부모조차 포기한 최악의 망나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사고를 치고 만드는 마지막 방법으로 억지로 한국에 보내지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한국의 새벽 지하철에 탑승하게 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매우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사원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야말로 망나니로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는데요.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을 한심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제 인생은 정말 시궁창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잘나가는 사업과 아버지를 둔 덕분에 매일같이 돈을 흥청망청 쓰며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았는데요. 어차피 굳이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돈으로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데 공부는 왜 하고 일은 왜 하냐는 생각으로 인생을 그저 방치해뒀죠. 아버지의 훈육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고 독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도 독일 최고의 망나니인 제 앞에서 전부 학을 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건 바로 저를 한국으로 강제로 보내는 거였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결정을 죽기 살기로 반대했고 몰래 다른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께 발각이 되고 말았고 아버지는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지금 당장 한국으로 보내버려야겠다며 저를 예정보다 일주일 더 빨리 한국으로 보내버리더군요. 일주일 동안은 제가 알아서 살고 그 후에 자신의 오랜 친구인 종민 아저씨가 연락할 거라며 말 그대로 저를 쓰레기 버리듯 한국으로 던져버리셨죠.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종민 아저씨의 얼굴도 모르는데 연고도 없고 언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저는 음식에 매우 예민한 체질이라 음식을 잘 못 먹었다간 염증 반응이 기도를 막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고 저는 무책임하게 절 버려둔 아버지를 원망하며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친절한 한국인 직원들은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친절한 미소를 보냈지만 화가 잔뜩 났던 저는 그저 오만상을 찌푸리며 씩씩댈 뿐이었죠. 하지만 몸은 참 솔직했어요. 오랜 비행을 해서 그런가 배는 어찌나 고프던지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무작정 내린 서울 어딘가에서 굶주린 배를 부여잡아야만 했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 제가 음식 알레르기를 피해서 제대로 된 요리를 먹을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지만 독일에서 알아주는 꼴통인 저는 늘 그랬듯 마구잡이로 근처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저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로 이런 망할. 그래 어디 한번 기도가 막혀서 젖은 구경이나 해보지 뭐. 제기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욕지거리를 하며 불평을 늘어놓자 웬 깡통 녀석이 독일어를 사용하며 그런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그랬습니다. 이 식당에 비치된 키오스크는 제 독일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기가 차서 헛소리 말고 메뉴나 한번 추천해봐라. 이 고철 덩어리 녀석아.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키오스크는 식당에서 파는 메뉴의 이미지를 표시하며 독일인 입맛을 고려한 AI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심지어 키오스크는 요리에 대한 실시간 영양 정보와 각 선택에 따른 알레르기 경고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저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음식 알레르기를 피해서 무사히 음식을 주문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은 그저 휴대폰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결제를 완료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현금 결제를 선택하려고 하니 제 옆에서 주문을 하던 한국인은 NFC 리더에서 휴대폰을 한번 터치하더니 이내 결제를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노인이 말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저조차도 휴대폰으로 아버지께 용돈을 달라는 구걸 전화만 간신히 할 줄 안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의 노인들마저 디지털 인프라에 적응한 모습은 정말 어리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주문 번호는 카운터 위에 디지털 화면에 나타났고 불과 5분이 지나기도 전에 제가 주문한 식사는 픽업 준비가 완료되더라고요. 독일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문된 음식이 나오기까지 일시간은 걸리고 픽업을 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 화면은커녕
직원이 주문 번호를 우렁차게 부를 뿐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식당은 모든 과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패스트 다이닝의 미래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만족할 만한 식사를 끝내고 지하철이 보여서 그저 무작정 들어갔는데요. 혹여라도 이곳이 제 일주일간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 조사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도 터치형 첨단 키오스크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키오스크의 대화형 지도는 빠르고 유동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하철 일정과 경로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었을 뿐더러 숙소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영어 번역 기능이 제공되는 이 똑똑한 녀석 덕분에 저는 뜻밖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키오스크가 알려준 숙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마저 남다른 한국의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곳은 무인 호텔이었고 프론트에 보관해주세요. 저는 별도의 기계에 현금을 넣고 객실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세면도구나 물 등의 각종 비품을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을 뿐더러 셀프 바라는 시스템을 운용하며 음식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퍼담아갈 수 있도록 해놓기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수준 높은 국가면 이런 터무니없는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숙소가 멀쩡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이렇게 비품들을 개방해 놓은 지 3분 만에 트럭대가 몰려와서 모든 물건들을 실어서 달아날 게 분명하거든요. 특히나 평생을 망나니로 살아왔던 저였기에 이런 바보 같은 한국의 모습에 더욱 기가 찰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남을 배려하고 신뢰하는 소중한 마음에 뭔가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 저는 이번만큼은 모범 투숙객이 되어 한국인들의 순수한 마음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호텔 셀프바의 음식들이 너무 맛있기도 했고 일주일간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던 저는 본의 아니게 셀프바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버린 것 같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11,664 최첨단 인프라의 수혜를 톡톡히 받으며 일주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종민 아저씨께 연락이 와서 그의 회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아저씨는 서글서글한 인상과는 달리 매우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어도 못하는 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자빌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저를 그대로 물류 선박에 묶어 독일로 보내버리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죠. 지금껏 제게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저는 얼이 빠지면서도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봄으로써 이 늙은 아저씨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종민 아저씨는 저보고 제 또래의 사원과 함께 어디 좀 다녀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 곳에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병원이었는데 사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오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는 그저 벙찔 뿐이었습니다. 아니, 종민 아저씨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라더니 이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저를 파산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분명했거든요. 독일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수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따라서 일반적인 독일인들은 건강검진은커녕 아파도 의사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전 몇 푼만 간신히 챙겨서 거의 쫓겨나듯 한국으로 온 사람에게 이런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라니 저는 종민 아저씨가 저를 파산시켜서 독일로 쫓아낼 속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원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내가 이런 얄팍한 술수에 속을 것 같아? 나를 잡아먹든 구워 삶든 돈 나올 구석은 조금도 없으니 알아서 해. 그러자 사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한국에서 건강검진은 무료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오더군요. 건강검진이 무료라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면 안 그래도 얼마 없는 병원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독일조차 감당 못하는 제도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저희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러 한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료 검사라고 해봐야 대충 청진기 몇 번 대고 3초 만에 끝내버리겠지.
이건 생색내기용 검사일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검사가 시작되자마자 제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료 건강검진은 무료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각종 전문적인 피 검사와 내시경 검사 등 독일에서는 웬만한 갑부들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급 검사들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1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했고 저는 한국의 우수한 모습에 그저 너지 나갈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면 그 전에 얼마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하면 이 정도 복지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첫 입국부터 지금까지 도통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한국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습니다. 분명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독일로 노동력을 해외 수출했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 단기간 만에 독일을 능가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제 의문은 채 2주일이 지나기 전에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놀라운 의료제도에 수혜를 입은 다음날 제 회사에서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사 일에 아무리 집중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저는 한국인들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잡일만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못하는 저는 120일 안 그래도 완벽한 일 처리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했죠.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었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2시간 먼저 퇴근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한국은 이른 새벽에도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놀라운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무리 없이 이른 출근이 가능했죠. 그런데 새벽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하철은 어디론가로 향하는 한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조차 없었는데 이 많은 한국인들은 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길래 이 정도로 이른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실은 것일까요? 심지어 피곤에 찌들어 연신 표정을 찌푸리던 저와는 달리 지하철 안의 한국인들은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제게 먼저 인사를 해주었고 제 부모님 뻘 혹은 그보다도 더욱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르신들의 미소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어르신들도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젊은 놈이 돼서 피곤함 따위에 무릎을 꿇고 죽을 상을 하고 있다니요. 워낙 아나무인하던 저였기에 저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러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당황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에서 에너지와 위로를 받아 더욱 힘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상하더군요. 이 정체불명의 중장년층들은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지하철이 꽉 찰 정도로 가득했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 매우 자부심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백발이 지긋하신 고령의 어르신들도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고 피곤해서 선체로 꾸벅꾸벅 조는 제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보다 자신이 더 힘들 텐데 이렇게 놀라운 배려를 해주는 한국 어르신들의 모습에 저는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최악의 망난이라도 이런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받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에도 두 눈을 부릅뜨며 항상 힘을 내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들과 몇 주 동안이나 동행하다 보니 저는 이들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 건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 사원에게 제 경험을 말해줬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한국인 동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루카, 너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봤니? 네가 본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기적의 산증인이자 영웅들이셔. 아마 이분들 중에는 젊었을 적에 너희 나라로 가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신 분들도 계실 테지.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국가와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해오셨고 그 결과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단기간 만에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야. 이분들은 나이가 든 지금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도맡아 하는 숨겨진 영웅들이지. 아무래도 네가 본 중장년층들의 표정이 밝았던 이유도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일터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싶어. 동료 사원의 말을 들은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단 기간 만에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이러한 영웅들조차
아직까지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만 믿고 망나니짓만 일삼고 있었다니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심리 상담가들조차 고집센 저를 설득시킬 수 없었지만 저는 한국의 영웅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삶의 태도에 풀렸던 머릿속의 나사들이 다시 조여짐을 느꼈습니다. 조언이란 뭔가를 가르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저였고 그런 입에 발린 조언 따위는 누가 못해? 라며 조언을 무시했던 저였지만 평생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한국의 영웅들의 모습을 본 이상 이제는 절대로 예전처럼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나 깨나 이 생각만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한국의 윗세대들이 이렇게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를 보고 자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부지런함과 일처리 수준도 너무나도 높아서 이들을 따라가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본 결과 저는 이달의 모범사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일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죠. 그야말로 저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게 칭찬이라곤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던 종민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께만큼은 이렇게나 부지런한 녀석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그렇게나 제 칭찬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종민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칭찬한 것을 보니 이제는 제가 독일로 돌아와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독일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일해보니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기술력이 뛰어나고 배울 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더욱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곳에서 더욱 발전한 뒤 스스로 떳떳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나요? 제가 이렇게 한국인들을 따라하다가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중장년층들처럼 저 또한 독일의 자랑스러운 영웅이 될지 말이에요. 위대한 숨겨진 한국 영웅분들 감사합니다.